이번 주 꿈의 기업은 작은 육개 농장에서 시작해 이젠 대한민국의 식품 산업을 이끌어가는 하림.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선진화된 유통 시스템 구축. 단순한 가공 판매에서 벗어나 공장과 농장 그리고 시장을 하나로 묶는 삼장 통합을 완성시키고 이제 세계 식품 산업으로 뻗어나가는 꿈의 기업. 꿈의 기업 마케팅 팀에 지원한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이들은 까다로운 1차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비로소 심사위원 앞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날 봐. 또 모르게 다 먹어버렸네. 오른손을 떼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밥할 포기하는 건가요? 조사를 해온 게 맞습니까? 기획력 부족, 운영 능력 부족.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8인의 도전자 중 과연 누가 최후의 1인이 될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면접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신입사원이 필요한데 어디서 뽑아야 잘 뽑았다고 소문이 나지? 예비 마케터답게 개성 있는 발표를 준비한 3일 상업고 양은지 도전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2014 신상품 한정 판매 양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 상품은 어떠한 상품이냐? 기획팀에서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팀에서 MC 그리고 글로벌 토크 콘서트 순간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튀고 왼손으로 걷고 다 먹어버렸네. 되게 밝고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양은지 상품 낙찰! 저 밤새도록 그거 만들었거든요. 이거 칭찬받았으면 솔직히 저 됐어요. 열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 쪽이 더 맞지 않을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홍보도 좋아하지만 뭐든지 열심히 해봤어요. 그 중에서 기획안을 만들고 친구들이 많이 칭찬해주고 마케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프로 마케터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저도 잘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높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의적으로 꿈의 기업의 날개가 되고자 하는 인재 김태훈입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에 꼭 필요한 마케터. 광신정보산업고 김태훈 도전자. 꿈의 기업이 조금 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슬림 프로젝트. 제가 이 슬림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꿈의 기업이 이미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밀한 자료를 근거로 마케팅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실현성도 강하고 꿈의 기업만이 가능한 꿈의 기업만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위협이라고 했어요. 네네. 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닭고기 연간 소비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그런데 홍콩이나 대만은 30kg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 13kg 이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게 상대적으로 낮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였습니다. 공부 좀 했네요. 안녕하십니까. 꿈의 기업과 함께하고 싶은 정하하늘이라고 합니다. 여린 외모 속에 숨겨둔 반전 매력의 소유자. 충주 상업고 정하늘 도전자. 끈기를 갖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의 값진 노력들은 정보 처리 기능사,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등 총 11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하였으며 잠시만. 지금 발음이 약간 불편한 것 같은데. 당황스러웠어요. 발음이 콤플렉스인데 울컥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건강 구조상 아랫이빨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혀가 많이 못 펼쳐져가지고 네. 혀에 힘이 없어서 발음이 좀 부정확하고. 마케팅이라면 고객을 마주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제 이름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정도로 발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책 같은 거를 많이 읽으면서 많이 고쳤고 더욱더 고칠 계획입니다. 자기 약점인데 당당하게 심사위원들 앞에서 얘기한 부분은 높은 점수를 줄만 했습니다. 이어 격파 시범까지 준비했는데요.
괜찮아요. 생각지 못한 일격을 맞은 심사위원. 정말 괜찮으신 거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소비자를 위해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는 열정, 저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짠짠. 키워드로 잘 뽑아서 이야기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건강, 질, 맛이라는 세 가지 요인들을 적용시켜 대중들을 위한 식품을 개발하다입니다. 잠재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발견했는데 마케팅에 대한 전략적인 컨셉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고요. 에그리 비즈니스의 성공 모델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 닭고기들은 너무 아쉽다.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대처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남은 도전자는 단 2명. 꿈의 기업에 지원하게 된 김민선입니다. 꾸밈 없는 모습이 매력적인 소녀, 대일관광고 김민선 도전자. 원료가 10,000원짜리예요. 전부 다 가공해가지고 한 12,000원에 팔으라고 하면 팔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공하면은 기술력도 많이 들어가고 가격을 2,000원밖에 안 올린다면 남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도 괜찮은데? 생각했지. 얼마 정도 받으면 팔릴 수 있을까요? 한 15,000원? 15,000원? 무슨 돈이 5,000원일까요? 기술력 2,000원. 또 그리고 그런 부자재 식품들이 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2,000원. 2,000원, 그리고 이제 생산하는데 이렇게 1,000원. 그거는 기업은 마진 어디서 먹어야 돼요? 그냥 총 맞은 느낌? 안녕하십니까. 꿈의 기업을 위해 태어났다. 튼튼한 말복지, 든든한 어깨로 꿈의 기업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 인재 송주형입니다. 마케팅의 요리를 접목시킨 맞춤형 인재, 서산중앙고 송주형 도전자. 닭날개를 보고 바람난다. 왜 그랬을까? 닭날개에는 콜라겐도 많고 영양적인 면으로 우수하여 다이어트와 체질 개선에도 좋은 효과가 있어서 눈에 많이 띈다,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콜라겐을 가지고 어떠한 제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콜라겐이 많은 부위를 졸이거나 그러면은 그 콜라겐이 식재료 밖으로 용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을 추출하여서 양갱과 같은 형식으로 고령층 분들을 겨냥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 좀 했네요. 바이오학과? 전공이 요리다 보니까. 오케이. 이건 제가 자신 있는 부냐니까 이거 확실하게 대답해 드려야겠다 해서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답해서 그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셰프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케팅보다는. 저는 실질적으로 요리를 배우며 소비자들에게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보급해드리고 그것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꿈의 기업의 마케팅 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송주형 도전자를 마지막으로 모든 면접평가 종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들 중 누가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꼭 뽑아줘요. 뿌잉뿌잉. 면접평가 결과가 지금 공개됩니다. 꿈의 기업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 때보다 더욱 긴장한 도전자들. 김동길 학생, 최준호 학생, 정하늘 학생, 마지막으로 김민선 학생, 이렇게 네 분은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지 않은 4명은 제자리에, 호명된 4명은 버스에 올라타는데요. 여기 남아 계신 네 분 여러분이 여기에 탑승하신 네 분은 이들 중 한 팀만 현장 평가에 진출하게 됩니다. 과연 어느 팀이 선택을 받게 될까요?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한편 탈락자들을 실은 버스가 잠시 멈추더니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요. 무슨 영문일까요? 추가 합격자를 선정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추가 합격자 소식에 모두 놀란 눈치인데요. 바로 정하늘 도전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탈락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네요. 정하늘 도전자를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열정과 인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기로 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선발했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하늘 도전자가 추가로 들어오며 현장평가 진출자 최종 선별 완료. 이들의 도전이 계속됩니다. 5명의 도전자들에게 꿈의 기업 곳곳을 둘러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도전자들에게 공개된 곳은 가공식품의 첫 단계부터 포장까지 이루어지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해동을 해서 우리가 먹는 그 너겟을 만들기 위한 맨 첫 공정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우선 반죽을 틀에 부어 성형한 후 튀기고 냉동하는 단계까지 완벽한 자동 시스템 체계에 도전자들 넋을 잃고 맙니다. 자, 이게 최종 완성이 된 제품이에요. 나도 여기서 좀 일 진짜 하고 싶다. 불과 2시간여 만에 반죽에서 포장까지 척척. 도전자들의 승부욕을 자극할 만한 기술력입니다. 대박. 고생한 도전자들을 위해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빨리 먹고 싶다. 진짜. 배고픈 도전자들을 위해 준비된 음식들은 모두 꿈의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인데요. 그 맛을 보는 것도 소중한 체험 중 하나입니다. 이거 다 내 거. 어떻게 좀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들어오면 이런 제품들을 맛을 볼 뿐만 아니라 이런 제품들을 만들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꼭 입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평가 진출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게 무엇이죠? 닭이요. 닭? 예, 맞습니다. 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닭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현장평가를 앞두고 닭과 친해져야 하는 미션을 받은 도전자들. 솔직히 진짜 잡아야 되나? 거기 다리에 그냥 리본 묶여 있던데요? 많이 풀어야 되나? 어떡하지? 꿈의 기업 대표 상품인 닭과 친해져야 하는 이번 미션에서 도전자들은 닭발에 묶인 리본을 획득해야 하는데요. 과연 어떤 도전자가 이번 과제에서 우승하게 될까요? 저희는 닭과 365일 24시간 삽니다. 그런데 닭을 무서워하거나 거부한다면 저희 꿈의 기업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1차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미션의 수행 시간은 100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잠깐만, 너 하나. 얘들아, 잠깐만 일로 와봐. 내가 진짜 이걸 해야 돼? 나만 보면 왜 자꾸 다 도망가지? 일로 와. 저희 집안의 망신? 여자애들보다 더 못해갖고 나름 최선을 다한 거긴 하지만 다른 도전자와는 다르게 무서워하는 기색 없이 리본을 획득해가는 정하늘 도전자와 패기 넘치는 모습의 송주영 도전자. 귀여워. 1차 현장평가 우승자에게는 2차 현장평가에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과제의 우승자는 7개의 리본을 획득한 송주영 도전자네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2차 현장 과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현장평가 과제 공개를 앞두고 긴장된 모습의 도전자들. 이번 도전 과제는 바로 닭가슴살. 이 닭가슴살을 가지고 요리를 한 후 그것을 마케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2차 현장 과제입니다. 요리 소리 듣고는 되게 반가웠죠. 제가 자신 있는 분야니까. 마케팅인데 요리하라는 건가? 황당했어요.
2차 현장 평가 과제는 닭가슴살을 요리해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도전자들은 요리부터 마케팅까지 모두 자신들의 힘으로 해내야 하는데요. 각자 전문 분야를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최선을 다해 과제에 임한 도전자들. 그리고 2차 평가에서 유리한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송주영 도전자. 송주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은 주 고객층을 선택하는 것과 팀원을 선택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부러움과 기대감을 갖고 송주영 도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도전자들. 팀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팀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얘가 방송을 좀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친구들은 4명 중에 각자 뭐 두드러지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서 그게 묻힐 수 있으니까 혼자 하는 게 그 점에서는 제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1차 현장 미션에서 2위를 한 정한 학생에게는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60세 이상의 장년층, 고객층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미취학 아동을 선택하겠습니다. 연합팀의 주요 고객층은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송주영 도전자는 60세 이상의 장년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선택 완료. 4명이 한 팀이 된 반면 혼자 하는 것을 선택한 송주영 도전자. 요리를 즐겨하는 만큼 자신감 있어 보이네요. 제가 자신 있는 분야니까 조금 여유롭게 천천히 하려고요. 연합팀의 요리는 김혜리 도전자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과연 연합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혹시 나 진짜 요리에 자신 있어 하는 친구 있어? 혜리 그 옛날에 한식 배웠다고 아까 하지 않았어? 그럼 요리 괜찮다. 나는 마케팅을 담당해서 해보고 싶어. 너는 생각 어때? 난 내 손을 밀을 수 없어. 난 마케팅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선은 회의 결과 마케팅은 양은지, 김태훈 도전자, 요리는 정한을, 김혜리 도전자가 담당하게 됐지만 요리에 자신 없는 정한을 도전자는 선뜻 할 일을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 결국 요리보다는 주변 정리를 하고자 설거지에 나서보는데요. 아이고야. 저런, 손을 베이고 말았네요. 돼요? 손 살짝 비었는데 피 묻을까봐. 그냥 미안해서 쟤네는 이제 요리 좀 도와주다가 이제 마케팅 아이디어 짜러 가잖아요. 도울 거를 못 찾겠는 거예요. 애들이 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하고 있으니까. 의기소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조금씩 자신이 할 일을 찾아가는 정한을 도전자. 연합팀의 주요 메뉴인 쌈싸기에 도전하며 김혜리 도전자와 함께 요리를 완성해 나갑니다. 하늘이가 계속 옆에서 뭐 도와줄까 하면서 해서 부담도 좀 덜어졌던 것 같아요. 얘들아 잘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안 되고 있는데? 외롭겠다. 아니야 나 되게 즐거운데. 얘기해서. 어느덧 제한 시간이 다가오고 도전자들은 서둘러 요리를 마무리하는데요. 요리와 마케팅 구성까지 준비한 도전자들. 이들의 색다른 마케팅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드디어 시작된 현장평가 심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먼저 발표를 했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네요.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림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기업 뒷자리를 딴 림과 영양소의 보따리에 볼을 따서 림보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연합팀의 메뉴 림볼은 각종 채소와 양상추에 닭가슴살을 넣은 양배추 쌈 요리로 귀여운 모양으로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메뉴. 림보는 일단 미취학 아동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강이라는 영양소라는 점을 가질 수 있었고요. 또 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약점! 많은 강점이 있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염식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팀의 발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콘티를 짜서 몰입도 있게 집중력 있게 만들어낸 것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잘할 수 있을까 쟤네만큼 너무 비교되지 않을까 그렇게 불안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요리를 사랑하지만 마케팅과 바람에 빠진 남자 송주형입니다. 제가 만든 요리의 이름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란 이름의 뜻은 신선한 3가지 재료를 사용한 닭요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주영 도전자의 요리 신세계는 닭가슴살을 버터에 구워 오렌지 소스와 채소로 느끼함을 잡고 두부를 곁들여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노인분들은 상대적으로 육류의 섭취가 적어서 단백질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과 고단백질의 두부를 사용하여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신 어르신들에게 발표 도중 갑자기 말을 멈춘 송주영 도전자. 네, 죄송합니다. 앞팀이 너무 잘해가지고. 송주영 학생이 버벅거려서 PT를 못했을 때 일단은 마케터는 안 되겠다. 혼자 연구하는 쪽? 이거가 훨씬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위축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시간을 조금만 되돌릴 수 있으면 한 3분만 되돌려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발표를 마쳤는데 우리 김혜리 학생, 네. 우리 송주영 학생의 발표는 어땠는지 한번 피드백 해볼까요? 음식은 굉장히 잘하였는데 저희가 입사하고자 하는 팀이 마케팅 팀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리에만 너무 집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리한 질문. 예리한 질문 했어요. 우리 송주영 학생 오늘 반박의 기회를 한번 줍시다. 이쪽 팀. 조금 오바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우리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노인을 위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드실 때 굉장히 그 기름기 때문에 망설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금 신선한 야채를 더하여서 기름기를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보기에도 사실 프라이팬에 튀겼기 때문에 상당히 퍽퍽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거뭇거뭇하게 이게 탔기 때문에 요즘에 탄 음식 잘 안 먹죠. 네. 질문이 그렇게 날카로울 줄은 몰랐어요. 말문이 턱 막혔어요. 혹시 정하늘님 집에 동생이나 나이 차이가 많은 조카나 있으세요? 남동생 하나 2살 터울려 있습니다. 애들이 채소를 좋아하나요? 사실은 안 좋아하지만 그런 아기자기한 모양이라는 호기심을 갖고 충분히 먹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애들은 채소가 먼저 눈에 띄면 좀 기겁을 합니다. 잘 안 먹죠.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전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회를 먹거나 할 때 회 맛으로 먹는 것보다 소스의 맛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초고추장의 맛이나 아니면 쌈장, 고추장의 맛으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파프리카 향이 나더라도 쌈장을 찍어 먹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된장 소스 같은 경우는 고기랑 먹을 때는 어울리죠. 고추장 소스에 대비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마케팅을 하기 전에 제품 하자에 어떤 있는 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마케팅 쪽으로 포장해서 팔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고집 부렸나? 너무 어거지로 맞춘 건 아닌가. 근데 너무 애들 입맛은 생각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사실 요리가 바뀌었습니다. 두 팀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오히려 가슴살과 두부, 소스가 잘 어울렸을 거고, 어른들을 상대로 했으면 쌈과 된장 소스가 잘 어울렸을 겁니다. 컨셉이 불명확했습니다. 양쪽 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을 평가해줄 청중평가단을 모셔보겠습니다. 청중평가단 나와주세요. 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청중평가단. 아니, 저분들은 왜 저기서 나오시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저기 뒤에 사람이 숨어있을 공간이 있나? 그럼요, 충분히 있습니다. 청중평가단을 통해서 도전자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고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조금은 냉철한 평가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좀 생각해 봤나요? 저기 각 제품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4,99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닭가슴살과 야채의 가격들을 감안하여 매겼습니다. 10원을 뺀 가격으로 990원이라는 거는 더욱더 싼 느낌으로 고객님들께 호감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가격은 11,80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조금 더 쉽게 구매해서 사드실 수 있도록 편안한 가격을 한번 책정해 봤습니다. 편안한 가격인가요? 네, 11,800원 딱 말을 들었을 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가격 아닙니까? 아, 그랬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래 시장에 나가면은 9,900원, 그 다음에 4,990원, 이렇게 굉장히 많죠. 이 마케팅이 원래 기본이에요. 그래서 11,800원에 대해서 정말 의아스러워서 왜 이렇게 붙였는지. 근데 답이 좀 정확하지는 않네요. 제가 볼 때는. 다행이다. 요리만큼은 너가 잘한 건 인정하는데 발표해서 무너지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도 점수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일단 미취학 아동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강이라는 영양소라는 점을 가질 수 있었고요. 마케팅 구성력은 좋지만 고객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연합팀의 림보.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신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요리에 대한 자신감은 좋지만 역시 고객층 이해가 부족했던 송주영 도전자의 신세계. 음식은 굉장히 잘하는데 저희가 입사하고자 하는 팀은 마케팅 팀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오바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막상막하의 실력을 보여준 도전자들이 최선을 다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고심하게 되는 심사위원들. 이들 중 최종 결선 진출자는 누가 될지 그 주인공이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3학년 김태훈. 김태현 학생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상품 구성이나 접근력 이런 게 훨씬 뛰어나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마케터로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훈 도전자의 합격으로 이제 남은 도전자는 4명. 마지막 결선 진출자는? 두 번째 최종 결선 진출자를 소개합니다. 3.1상업고등학교 3학년 양은지. 양은지 도전자는 첫 번째로 도전의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케터는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또 이끌어 나가고 코디네이팅하는 일이거든요. 양은지 학생은 그런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합격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케터의 꿈을 위해 같은 길을 함께 달려온 두 도전자. 자, 이렇게 꿈의 기업 마케팅팀의 입사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는 두 명의 도전자를 만나보셨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떨까 싶거든요. 솔직히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오늘은 라이벌 이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고 현장 평가 때는 네. 친구였다가 네. 근데 친구라면 조금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태훈 학생 어때요? 어때요? 싫습니다. 친구는 친구고 오늘 나 이길 수 있겠어?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네. 현장에서 도전자들을 지켜본 10명의 선배들은 각 1점부터 4점까지 채점하게 되는데요. 이 점수를 합산해 총 40점을 주게 됩니다. 분명히 선배 판정단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중에 각각 그 상대 도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여기는 좋은 친구만을 선별해 소개해드리는 친구 홈쇼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김태훈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항상 같이 있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밝은 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울할 때도 얼굴이 항상 기뻐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우울할 때도 더욱 웃을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기분 좋게 김태훈 도전자를 마케팅을 해줄까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태훈 학생이 과연 양은지 학생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 한번 들어볼까요? 쉴 새 없이 이렇게 끊임없는 말동무가 돼주어 뭐 외로운 분들, 싱글족 혹은 뭐
혼자 살고 계시는 할머님, 할아버님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은지가 집으로 찾아가서 잠이 드실 때까지 말동무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 상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서로의 장점을 잘 표현해준 즉석 마케팅. 김태원 도전자의 현장 평가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닭과 관련해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한번 하셨었는데 닭고기로 개사해서 좀 노래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너무 떨려서 제가 다음으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점수가 좀 떨어져서 한 36점 정도?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김태훈 도전자 현장 평가 점수 34점. 기차 평가 때 제 의견을 안 곱했잖아요. 하지만 전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회를 먹거나 할 때 회 맛으로 먹는 것보다 소스의 맛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마케팅을 하기 전에 제품 하자에 어떤 있는 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마케팅 쪽으로 포장해서 팔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괘씸죄로 한 36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양은지 도전자 현장 평가 점수 36점. 이 기세를 몰아 최후의 1등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점 정도 차이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종이 한 장 따위 이렇게 넘겨서 꼭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발표에 60점이 걸려 있기 때문에 두 학생 중에 누가 꿈의 기업에 입사하게 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올라오신 두 분께 먼저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최종 미션은 꿈의 기업에 맞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고 대표 메뉴를 개발해서 마케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미션이 되겠습니다. 과연 두 도전자는 어떤 발표를 보여줄까요? 성품, 적성, 지식보다는 성품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을 주로 보겠습니다. 구매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현실성 있는 마케팅을 해주시는 분께 저는 높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고객과 오해 없이 얼마나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 소통 능력. 두 번째는 위기 관리가 있잖아요. 돌발 상황에 얼마나 대처 능력을 발휘하는지 그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긴 김태훈 도전자. 결선 과제를 앞두고 신중히 고민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케팅의 진짜 본질은 고객을 직접 만나서 내가 기획하는 제품을 사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가장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시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런 재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키트처럼 만들면 굉장히 주부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좋은 재료를 써서 하니까요. 김태훈 도전자가 준비한 결선 과제는 닭고기와 한방을 접목한 떡갈비. 미래의 고객들의 반응을 알기 위해 길거리 마케팅에 나섰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네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시민들의 반응을 체크하는 열혈 청년. 이번에는 떡갈비를 시식하기 위해 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속 재료부터 모양까지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아이들은 한방 냄새나 한약 냄새에 되게 민감해 하잖아요. 그런 냄새를 약재를 잘게 썰어서 몰래 넣을 수 있는 떡갈비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기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한방을 공부할 차례. 각종 한방 약재들의 효능과 닭고기와 어울리는 한방 재료를 알아보며 결선 과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 환기를 구할 수 있어. 사람 체질에 따라서 어떤 약재를 써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강점으로 살려서 마케팅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결선 과제를 진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꿈의 기업에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이 엄마의 한방이라는 이름에는 한의학적인 요소를 첨가했다는 점, 또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고 싶은 어머님의 고민을 한방에 잡았다는 점, 또 어머니의 비장의 무기 혹은 어머니의 회심의 일격과 같은 그러한 재미있는 뜻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직접 조리를 도와주는 일종의 요리 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의 한방이라는 상표의 주력 상품, 체질에 따라 먹는 한방 떡갈비.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을 위해 더덕, 잔대를 첨가한 시원한 떡갈비. 몸이 찬 체질의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인삼, 황기가 첨가된 따뜻한 떡갈비. 모양 그냥 아이디어를 한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좀더 이제 풀려놓으면은 이제 이게 쇠고기로 만든 떡갈비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닭고기로 만든 떡갈비를 선호를 그걸 구매를 하게끔 하는 무언가가 조금 빠진 건 아닌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거든요. 시중에 나 있는 떡갈비들은 보통 거의 다 가공되어져 있는 식품이잖아요. 최대의 장점은 이 제품을 조리하는 가공식품에 비선호적인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가공식품을 요리해서 주고 싶은 부모님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조리를 할 수 있고 또 직접 시각적으로 조리 과정을 볼 수 있고 컨셉을 잡아서 건강 쪽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면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은 그 체질을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인터넷 카페나 그런 곳에 보면 주부님들이 정말 많이 가입되어 있고 정말 많이 원활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 곳에 주부 체험단을 모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그러한 점으로 이렇게 마케팅하고 싶습니다. 확신할 만큼 완벽한 반응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마케팅이 아니었나. 바이럴이라던가 또 뭐 컬러 마케팅 접근은 좋았으나 우리 김태훈만의 색깔이 없었다라는 거죠. 현장 평가에서 2점 앞선 양은지 도전자. 최종 결선을 앞두고 마케팅 방법부터 결선 과제까지 고민이 많은 양은지 도전자.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챙겨 먹기 싫고 친구들이랑 밖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서 외식 브랜드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외식 브랜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찾은 곳. 양은지 도전자는 이곳에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준비한 결선 과제 내용을 관계자들에게 소개해 보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DIY인데 내가 만들어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유자청에다가 닭을 담그고 거기다가 더 맛과 향을 입혀서 드리는 건강 퐁닭이에요. 그 열기도 160도, 170도까지 가는데 바깥에서 소비자 직접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너무 많다.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피하는 매장이 될 수 있다. 뛰어다니다 튀길 수 있고 건전에다가 방울이 튀어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실현했을 때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시간. 난생 처음 닭튀김에 도전해보는데요. 반죽부터 튀김까지 차분히 경험해보며 더욱 정확하게 문제점을 알아갑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튀기나 봐요. 한 마리 통째로 넣겠죠. 네. 한 마리, 두 마리, 한 번에. 그럼 이 올라오는 자체가 엄청 크겠죠. 그럼 기름 튀기는 게 위험할 거 없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방안이 잡힌 것 같아요. 꼬끼요! 안녕? 난 유자풍닭이라고 해. 오늘은 나 그리고 우리 집을 소개하려고 나왔어. 우리 집은 꿈의 기업의 외식 브랜드로 너랑 나랑 퐁닭이야. 내 이름이 왜 유자퐁닭인 줄 알아? 우리 주인님께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라는 마음으로 날 유자 속에 퐁당 빠뜨리셨대. 양은지 도전자의 너랑 나랑 퐁닭은 원하는 소스를 발라 오븐에 굽고 요일별로 나뉜 특별 양념에 찍어 먹는 부위별로 선택 가능한 뷔페 형식의 닭 요리 전문점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여기서 그래, 따로 분리돼 있어야 돼요. 포장 자체가 다르게. 그렇죠. 좀 꺼려지는 게 좀 복잡해요. 네. 그냥 가서 메뉴 보고 이거 주십시오. 이게 딱 나와서 맛있게 먹길 원하는데 뭐 부위는 뭐로 해드릴까요? 뭐 소스는 뭐로 해드릴까요? 이런 거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남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방안은 있어요. 고기 뷔페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골라다가 구워주세요 하고 내가 마음대로 소스를 발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예, 뭐 답변은 충분히 됐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왜 40대를 위한 마케팅은 없고 20, 30대만 있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40대나 50대는 그런 퐁닭을 먹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20, 30대를 공략한 것 뿐이지 40대, 50대를 오지 말라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40대, 50대 분들께서는 무척 건강을 챙기십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한 그렇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한 거는 무조건 다 드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이 유자에 퐁당 빠졌다고 하면 비타민 C까지 채워줄 수 있는 닭 요리를 먹기 위해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위한 어떤 마케팅 수단이라던가 이벤트는 생각하지 않으신 거고요. 가격은 무척 저렴합니다. 닭다리 110g에 1,300원, 날개 45g에 600원, 날개 90g에 1,000원, 닭다리 한 마리는 9,900원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위별로 가격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많이 먹지 않아도 조금씩만 골라서 먹고 싶다면 이곳을 바로 찾아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먹어볼 수도 있어요? 네, 먹어볼 수 있습니다. 진짜 궁금하긴 했거든요. 유자 퐁닭. 발표 내내 궁금했던 유자 퐁닭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고 이 고등학생이 그 발표한 그런 창의력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사용도 할 수 있겠어요. 기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제가 그걸 생각한 게 내가 대단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를 더 가서 더 크게 발전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마케터로서도 충분한 자질이 있겠구나. 그 세대별로 조금 더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강의했더라면 이제 최종 심사만 남겨둔 상황. 두 도전자의 노력을 알기에 더욱 고민되는 우승자 선정. 과연 이들 중 최후의 1인이 될 도전자는?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최후의 1인을 발표합니다. 소비자들과 직접 질문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그러한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고객님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감성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최후의 1인 도전자들이 준비해온 과정을 지켜본 만큼 지금 이 순간 긴장되는 가족들. 최후의 1위는 양은지 도전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양은지 도전자 축하합니다. 양은지 도전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축하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더욱 기쁜 양은지 도전자. 양은지 학생은 그 발표를 내내 이렇게 웃어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성 그 회사원들이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어요. 그동안 준비해온 노력들이 최후의 1인이 되는 영광을 가져왔네요. 네, 오늘 우승한 양은지 학생에게는 꿈의 기업 정규직 입사 자격과 함께 장학금이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장학진서는 부모님께 드릴까요? 너무 지금까지 준비한 게 다 생각나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다 도와준 것도 너무 고맙고 엄마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다 감사드려서 네 감사합니다.
그 양은지 이제 신입 사원이죠. 신입 사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훈 학생 굉장히 잘했는데 저희가 이제 우승은 못했지만 그 앞으로 좋은 그 사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 그 김태훈 학생도 그 함께 입사를 시키고 싶습니다. 청춘이 있는 곳에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여러분의 미래와 도전을 응원합니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지금까지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그대로 잘 해준 것 같아요. 감사하고 프로그램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그런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너무 잘했어요. 촬영 좋은 것 같아요. 저 너무 기분 좋아요. 효녀된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바이네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